네, 오늘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먼저 exam 1 그레이드 된 퀘스처네어랑 앤서 부클렛을 나눠줬는데 이번 시간 끝나면 반환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기가 뭐를 이 그레이드 리퀘스트 할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우리 조교한테. 그리고 여기 3의 B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경우에만 답이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채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채점을 제가 일부러 안 한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 그러면 리뷰부터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섹션 6.1을 했어요. 6.1은 기본적으로 Bivaria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2dimensional 랜덤 벡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x1 벡터, 스칼라 밸리드 벡터를 observe 하는데 uncertainty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델링 할 때 statistical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을 해요. 그러면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서 마찬가지로 CDF라는 것을 정의해서 joint CDF죠. 정의해서 디스트리뷰션을 fully characterize 할 수 있고 또는 joint density라는 것을 정의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거 둘 다 discrete type random variable을 쓰면 joint mass function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우리가 independent random variables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independent 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얻었어요. 어떻게 됐었죠? 만약에 x와 y가 independent 하면 if and only if 만약에 그 infinity들의 매스가 없으면 joint CDF가 marginal CDFs로 벡터링이 되고 joint density도 marginal PDFs의 곱으로 벡터링이 되고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도 또 marginal mass functions로 이 곱으로 프로덕트로 나타난다는 것이 independence였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joint density에 대해서 우리가 circular symmetry를 정의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ean을 중심으로 density가 circularly symmetric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origin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서 보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discrete type random variables에 대해서는 우리가 singl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는 그 joint PDF나 이런 것들이 point mass였죠. 하지만 bivariate일 때는 포인트로만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x, y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찍었더니 어때요? 어떤 점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들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상에서 쭉 면으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라인 매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포인트 매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라인 매스도 존재할 수 있다,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그젬플을 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줬죠, 이그젬플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 넣어놓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 uniform in the interval 0, 1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탭을 두 개를 따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g라고 하고 xy로 합시다. xy라고 했을 때 제일 간단한 것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0, 1에서 입력이 바로 출력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0, 1에서 입력에서 1에서 입력을 빼서 나오는 경우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본다고요? 요거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jointly distributed 랜덤 베리어블 x와 y를 내는데 여러분이 2D 히스토그램을 다다다닥 찍으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x가 어떤 값 x일 때는 여기는 어떻게 되죠? u라고 할까요? 어떤 특정한 u에 대해서 여기는 u가 나오고 여기는 1-u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찍히죠. 그래서 이 선상에서 이제 라인 매스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임펄스 펜스가 나타난다고 했었어요. 자,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섹션 6의 2를 써봤어요. 6의 2는 제목이 One Function of Two Random Variables인데 여기에 하나의 펑션 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이 두 아규먼트에 모두 어때요? jointly distributed 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스 x, y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칼라가 나오죠. 스칼라가 나오는데 이 스칼라는 uncertainty를 가지고 있고 이쪽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했기 때문에 이쪽도 통계적으로 모델링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은 뭐냐면 이 one function of two random variables, 즉 G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예를 들면 CDF를 구하라 또는 PDF를 구하라 또는 뭐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하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제일 간단한 게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CDF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Z의 CDF를 로어케이스 z에서 이벨루에이트 한 것은 이것은 노테이션에 불과하다고 했죠. 어떤 노테이션? 요것의 숏핸드 노테이션이라고 했어요. 캐피탈 Z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스칼라 Z 이하로 관찰되는 이벤트의 확률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정의에 의해서 이 캐피탈 Z는 G 오브 캐피탈 X, Y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인버스 이미지의 확률을 계산해야죠. 그래서 X, Y라는 것이 이렇게 엘리멘트 오브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인버스 이미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인 요 인터벌의 함수 g에 의한 인버스 이미지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요것은 이 인버스 이미지는 어디에 나타나죠? XY 플레인 상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과 떨어져 있는 뭐 이런 걸로 인버스 이미지가 세 군데로 뭐 쪼개져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양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조인트 probability distribution으로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인트 PDF로 구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어요. X, Y가 G 인버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Z 한 다음에 여기에 X, Y, X, Y, dx, dy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바로 CDF에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그젬플 6의 6부터 6의 16까지 줄줄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오늘 제출하는 호목에 내서 여러분이 해봤을 거예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구하면 되죠. 특히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거나 차로 되어 있거나 레이쇼로 되어 있거나 스퀘어 썸으로 되어 있을 때 특히 이런 경우들은 어때요? 폴라 코오디네이트에서 계산을 한다거나 해서 다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있는 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호목으로 이미 내줬고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메서드는 one function of one random variable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아이디어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 한 걸로 지나가겠어요. 자, 그리고 섹션 6에 2에서 order statistics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 X와 Y를 다루기 때문에 순서를 매기면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max라는 함수를 써서 당연히 이 둘 중에서 큰 걸 내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Z를 여기서 max statistic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쪽을 mean statistic. 그래서 두 개의 statistics가 있죠. 오더와 관련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보다 더 많을 때 3개, 4개, 5개, 뭐 n개가 있을 때 order statistics로 그래서 first order statistic, second order statistic, third order, fourth order에서 nth order statistic까지 다 또 정의를 할 텐데 지금은 맥스민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맥스민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이 다 해봤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그젬플 6에 네, 17부터 19까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상식적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다 학부대로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섹션 6의 3 Two functions of two random variables를 하겠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 상황이 이제 명확해지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소스가 있어서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두 개의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스가 있고
이 박스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GW인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wo functions예요. two functions. 그래서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펑션이 두 랜덤 베리어블의 함수로 되어 있으면 어때요? 얘 해서 여기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듯이 여기서도 G라는 함수와 H라는 두 개의 함수로 이렇게 매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 Y가 GW로 매핑이 되는데 two functions of two random variables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될 때 질문은 당연히 뭐겠어요? 질문은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고 이 2x1 랜덤 벡터의 statistical description을 해봐라. 그러면 예를 들면 뭘 하면 되겠어요? 조인트 CDF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PDF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조인트 PMF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물론 조인트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정의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구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접근하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또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다이렉트 메서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겠죠. 만약 CDF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G, W라는 2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의 어떤 랜덤 포인트가 어디에 속해야 되죠? 만약 그린다면 이쪽을 G축, W축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에리어에 속할 확률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와 Y가 어떤 인버스 이미지이죠. 이것을 뭐 D라고 하고 뭐 D의 인버스라고 합시다. 사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어때요? 만약 이게 잘 구해지면 미분을 해서 조인트 PDF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디스크리트라면 조인트 PMF를 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예요. 그 다이렉트 메서드는 그 자체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하겠지만 이 다이렉트 메서드 말고도 뭔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자코비의 메서드였죠. 자코비의 방법은 어떻게 했었어요? 지난번에 싱글 랜덤 베리어블이 싱글 펑션으로 매핑될 때 어떻게 됐었죠?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Y라는 것의 density는 자, X가 Y로 매핑될 때 여러 개의 X가 하나의 Y로 매핑될 수 있었죠. 그래서 거꾸로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할 때는 저게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xi 포인트에서의 density를 그 함수의 그 해당하는 xi에서 미분한 것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더해줬었어요. 이게 자코비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두 개의 함수, 두 개의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을 얻을 때도 뭔가 비슷한 걸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섹션에서 6의 2에서 두 개가 하나로 갈 때도 사실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해서 일부 여러분들은 뭐야 왜 자코비 방법은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코비 방법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그 6의 2에서 두 개가 가서 하나로 나올 때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좀 미룬 거예요. 디스커션을.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미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또는 멀티베리 캘큘러스에서 좌표축을 바꾸는 것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걸 이미 봤어요. 예를 들면 카테시안 코어디네이트에서 적분을 하는 것을 폴라 코어디네이트로 바꿔서 적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뭐 예를 들어 3차원에서 뭐 거리랑 그 다음에 아지무스 앵글, 엘리베이션 앵글 이렇게 하면 또 뭐 바꾸는 식들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이 아마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것이 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나오던 것의 원 디멘셔널 버전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그 자코비의 방법 중에서도 특히 두 개가 두 개로 갈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자코비의 방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것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자, 먼저는 좌표가 없을 때 시작하지만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사실 삼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할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리진으로 놔요. 하나의 꼭지점을.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나는 두 포인트가 있을 때 이것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인가요? 그래서 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고 S를 벡터 A와 벡터 B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먼저 좌표가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맞습니까? 그러면 각도를 세타로 놔야 되겠네요. 그러면 S는 어떻게 됩니까?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의 사인 세타인가요? 본래는 어때요? 삼각형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 해야 되니까 A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사인 세타 하면 요 높이가 나오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면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기하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는 좌표 축을 도입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상 이거를 xy라고 하고 이거를 x1, y1 이라고 놓고 이것을 x2, y2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예요? 대수와 기하 연결을 시킬 때 좌표축으로 연결을 시키듯이 여기서도 어떤 우리 퀀터티를 그렇죠? 뭐 물론 기하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좌표가 없는 기하에서 나온 얘기고 좌표가 있는 기하 문제로 바꿔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죠?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가 저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다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가 왔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요거를 세타 1, r1, 그다음에 이걸 r2, 요거를 세타 2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r과 세타로 쓰면 r1, r2, 사인 세타 2 빼기 세타 1이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각이 세타 2고 이 각이 세타 1이면 세타는 세타 2 빼기 세타 1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크기는 R1이고 이 크기는 R2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보면 사실은 제가 쓰는 게 저기서부터 나온 거다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순환 논리다. 근데 justify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R1, R2에 삼각함수에서 sin A 더하기 B 어떻게 되죠? 또는 sin A 빼기 B는 sin 세타 2 코사인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과 1, 2와 2를 연결하면 R1 코사인 세타 1, R2 사인 세타 2 빼기 R1 사인 세타 1, R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 되고 자, R1 코사인 세타 1은 어떻게 되죠? R1 코사인 세타 1은 X1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X1이고 이건 눈치상 Y2겠죠? 이거는 Y1이고 이건 X1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포인트 1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세로로 쓰고 뭐 크로스 프로덕트가 그렇게 정의됐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씁시다. 사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디터미넌트 있잖아요. 매트리스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AD-BC 알죠? A, B, C, D라고 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해서 딱 나오죠. 물론 여기를 이제 그냥 X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붙이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선 가정이 세타 2가 세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절대값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저코비안 디터미넌트가 요거고 요거는 음수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운 걸로 하면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유도 과정은 알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투 디멘셔널 플레인 상에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되고 일반적인 n 디멘셔널일 때는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3 디멘셔널일 때는 또 뭐 r과 아지무스 앵글, 엘리베이션 앵글을 동원해서 하면은 또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보일 수는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거냐? 이제 구해봐야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썼는지 기억을 되돌려 보면 G였죠. 그러니까 Y는 GX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코비의 방법을 자코비's 메서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해 보면 이렇게 했었어요. Y축에서 빈을 쫙 만들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 빈에 나오는 떨어지는 Y들의 포인트가 스캐터 플롯 같은 걸 그렸을 때 또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 중간 과정에 요 빈에 떨어지는 포인트 수를 이제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 내가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한 수로 나누고 이 빈을 간격을 줄여서 덴서티 펑션을 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는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돼서 요 해당하는 y0라는 요 빈의 대표값에 대해서 몇 개가 나올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3개가 이렇게 나왔죠. x1, x2, x3.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y0라는 것에서의 덴서티에다가 이 폭을 델타 y라고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이게 지금 떨어진 개수죠, 이 안에. 맞습니까? 이 빈 안에 떨어진 개수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다 n을 곱해야죠, 물론은. 이렇게 하면은 떨어진 개수예요. 개수는 어디라고요? 요 빈 안에 떨어진 개수 더하기 요 빈 안에 떨어진 개수 더하기 요 빈 안에 떨어진 개수로 볼 수 있죠. x를 제너레이션 바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었어요? 분의 1이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어요? 결론은 어떤 y-값에서의 덴서티는 그 y-값에 해당하는 xi들로 x의 pdf를 이벨리에이트하고 그 함수의 미분을 xi에서 이벨리에이션한 것에 절대값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 식이 극한에서 이렇게 되면서 구해졌죠. 이게 자코비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2디멘셔널인 경우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G고 얘가 W고 우리는 어떤 G0, W0에서 요 빈 안에 떨어지는 걸 보려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XY가 어떤 펑션 GH에 의해서 ZW로 매핑이 됐으니까 ZW 플레인 상에서 어때요? 2D 히스토그램 그릴 때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빈을 각각 요거를 델타 Z, 요거를 델타 W라고 하고 요 스퀘어 안에 떨어지는 G, W 포인트 수를 셀 거예요. 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면 우리가 캐피탈 N개를 제너레이션 하면 N개의 페어를 GW를 제너레이션 하면 Z0죠. 편의상 가운데로 하지 않고 요 끝으로 잡읍시다.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어차피 델타 Z, 델타 W는 줄일 거니까. 자, 여기에서 델타 Z, 델타 W는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에리어의 인버스 이미지를 구해야죠. XY 플레인 상에서.
아까 앞서서 어떻게 했었어요? 앞서서 요 인터벌의 인버스 이미지를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의 인터벌, 여기서 인터벌, 여기서 인터벌인데 요 펑션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이게 기울기가 1이면 여기서 델타 y가 여기도 델타 y로 나타나겠지만 여기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면 어때요? 여기는 조그매지겠죠. 기울기가 크면 작아지죠. 그게 이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하면 이번에 XY에서 안타깝게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조각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 점이 매핑되는 게 X1, Y1, 그 다음에 X2, Y2, 뭐 X3, Y3로 인버스 매핑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점을 넣어서 GH로 이밸류에이트 해도 이 점이 나오고 이걸로 해도 이 점이 나오고 이걸로 해도 이 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스퀘어에 해당하는 뭐 렉탱글이라고 해도 되고 그 인버스 이미지는 이 각각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각각에서는. 그래서 로컬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저것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생기고 무엇에 따라서 생길 것 같아요? 요 각각의 지점에서 G, 함수 G와 H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편의상 요 한 점에서만 한번 해봅시다. 이 한 점에서만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래서 저 한 점에서 우리가 가정은 뭐냐면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Y에 X1, Y1에 여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뭐일까요, 이게?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면 여기 S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fxy에 x2, y2에 여기를 면적을 S2라고 하면 이게 S2가 되겠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면적을 델타 Z, 델타 W로 어쨌든 나타내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조그맣게 n을 쫙 늘리면서 저 델타를 또 줄이고 이러면 어때요? n들끼리 다 없어지고 델타 Z, 델타 W 곱들이 다 없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땅 하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요걸 구할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옆으로 안 쓰고 밑으로 썼냐면 그래야지 원 디멘셔널 일단 모양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는 것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답을 먼저 쓰면 절대값 오브 디터미넌트예요. 그렇죠? 어떤 매트리스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먼저 Z로 보내는 게 G이고, 그렇죠? W로 보내는 게 H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 H, G, 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와 H는 X와 Y의 함수죠. 그래서 X이고, 그 다음에 Y이고, 다들 이 미분, 편미분 값들은 어디서 이밸류에이트 되겠어요? xi, yi에서 이밸류에이트 되는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건데 각각의 편미분 함수들이 xi, yi에서 이밸류에이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답이거든요. 자, 그러면 싱글 베리어블일 때 말이 되는지 봐요. 싱글 베리어블일 때는 g밖에 없죠. 그 다음에 x1, x2, x1, 뭐 y1에서 이거 다 없어지죠. 얘만 딱 남잖아요. 근데 원 바이 원 매트리스의 디터미넌트는 그 자신이니까 절대값 바로 붙이면서 아, G 프라임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거꾸로 어때요? 싱글 베리어블을 다른 싱글 베리어블로, 싱글 랜덤 베리어블로 매핑하던 자코비의 메서드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헷갈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자, 이걸 구하는데 여기서 가정이 뭐냐면 우리가 G 인버스와 H 인버스가 각각이 요 x1, x1, y1, x2, y2, x3, y3에서 존재한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터미넌트 제로는 어때요? 0으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한다고 보고해요. 자, 그래서 존재한다고 보면 얘는 이제 G와 W의 함수가 되겠어요. 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컬 프로퍼티를 말할 때는 여러분이 이 과목뿐만 아니라 최적화라든가 뭘 할 때도 미분이라는 것은 뭐죠? 로컬 프로퍼티예요. 꼭 근처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처에서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프락시메이션은 뭐예요? 로컬에서 가장 중요한 어프락시메이션은 리니어 어프락시메이션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affine approxi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접선을 긋는 거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예요? 도함수와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x0 값에서의 도함수 값. 그러면 이제 이거 미분을 한 거 기울기죠. 그걸 가지고 어쨌어요. 더 이상 잘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좀 어드밴스드된 문제는 자세히 보면 제가 지금 말한 게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함수를 요 점에서의 접선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접선으로. 그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간단해지죠. 선형이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요 값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요 값을 알고 싶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냐하면 이 S1이라는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외적을 절대값 취한 거잖아요. 좀 전에 했었잖아요. 이 앞에 페이지에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알고 싶어요. Z가 Z0에서 델타 Z만큼 변할 때 X1에서 어디로 변할 거냐. 그 다음에 그때 또 Y1은 어디로 변할 거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좀 길지만 한 번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3, 4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X1은 G 인버스에 G0, W0.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물론 인버스로 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로컬하게 저 Y1에서. 그 다음에 H 인버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분에서 나오는 대충대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G0에서 G0 플러스 델타 G로 바뀌어요. W는 그대로 있으면서.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럼 X1은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X1을 어때요? 테일러 시리즈로 하는데 어때요? First order approximation 하죠. 그러면 X1은 어떻게 되죠? 네, G 인버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쓸까요? 함수로 써야 되는데, 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잠깐만요. 이거 좀 조심해야지. 네, 이렇게 해야 되나요? S1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컨닝을 하고 할게요. 써온 게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밸류에이트 한 걸 봅시다. 그럼 G 인버스에 G0 플러스 델타 0를 이제 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베리어블이라고 보면, 그렇죠? 먼저 여기서 이밸류에이트 하죠. 그래서 G 인버스
z0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first order approxi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g inverse를 한번 미분하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g0 플러스 델타 z 마이너스 g0니까 델타 z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델타 z고 점점점 나오는데 그냥 다 무시해요. 하이어 오더 텀은.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 앞에 잠깐만요. w는 어디 갔어요? 큰일이에요. w를 빼먹었네요. 네. 네, 이렇게 돼야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여기서 정의했잖아요. 그렇죠? x1이고 자, 이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H 인버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Z만 움직일 때 똑같이 되겠죠. Y 자, 이렇게 돼요. 자, 잘 봐요. 여기서 Z만 델타 Z만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왜? 왜냐하면 우리가 요 라인에 해당하는 게 저기서 어떤 라인으로 바뀌냐잖아요. 이 라인에서는 어떻게 돼요? Z만 바뀌죠. W는 그대로 있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Z0 더하기 델타 Z로 바뀌는데 W는 W0로 킵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좌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했듯이 x1 더하기 잘 봐요. 요거죠, 요거. 콤마 y1 더하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벡터잖아요. 이 벡터는 어때요? 여기서 이걸 빼니까 요것만 남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듯이 이제 세로로 쓰고 디터미넌트를 구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이쪽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걔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봐요.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Z는 그대로 두고 W만 바꿔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맞습니까? 그럼 뭐 해보면 되죠. 똑같이. 자, 그러면 요 면적은 요거의 절대값 씌운 것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면적분의 1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이제 분의 1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점프를 좀 하면 이것이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뽑아냅시다. 중간에 이렇게 뽑아내고 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인버스 함수를 안 쓰고 어때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dg, dx
dh dx에 dg dy dh dy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버스 함수를 안 쓰고 요거를 분의 1로 쓰겠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에 되는 거. 알겠어요? 이 부분은 얘가 이거 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생각해보면. 예, 생각해보면 당연하고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한 트릭을 우리가 여기서도 썼어요. 여기서도. 실제로. 여기서도 엄밀히 얘기하면 G 인버스의 미분을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델타 Y와 뭐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G 프라임 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바꿨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커버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인버스 이미지들의 면적을 잘 구해서 요 모서리에 해당하는 density 값을 가지고 잘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곱하는 게 인버스 함수를 안 쓰고 하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매트리스를 구해서 그것을 절대값 취하고 여기서 이벨리에이트 한 걸로 나눠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해는 다 됐어요. 교수님, 네. 질문이 있는데 네. G 함수하고 H 함수가 네. X하고 Y가 들어가면 각각 Z하고 W가 나오는데 네. 그 인버스를 할 때 어떻게 G 인버스에 Z하고 W가 넣어서 X가 나오는지 그 좀 인버스 개념이 잘못된 거 아닌가? 어디 얘기해요? G 함수 정의하실 때 X, Y가 들어가 있는 Z가 나오는데 근데 인버스를 하실 때는 Z하고 W를 넣어서 X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게 인버스 관계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잠깐만 있어봐요. 어디가 이상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 인버스 함수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G 인버스를 사용하실 거면은 그 입력 파라미터로 아니, Z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네. 예,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에리어가 어때요? 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매핑을 해봐요. 각각의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 만약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점들을 다 G와 H로 매핑하면 어디 나올 것 같아요? Z 또 W P면 아니면 나올 거. 네, 여기 나오죠. 근데 얘들은? 걔도 똑같이 나오고. 예, 얘들은? 걔도 똑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로 되면 안 되죠. 매핑이 될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네,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데. 여하튼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G 인버스는 G와 W의 함수이다 라는 것을 보여라. 너무 당연한데. 예, 이거는 다음에 합시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때도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넣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many to one 매핑을 할 때도 절대값이 나왔듯이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런 걸 했었죠. x, y가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걸 했었어요. 그래놓고는 이때는 우리가 자코비 방법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코비 방법으로는. 다이렉트 메서드만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어떤 쉬운 함수를 하나 선택을 해요. h를 그냥 쉬운 거를. 그래서 그 아웃풋을 w로 놔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자코비 방법으로 네, 조인트 덴서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서 마지널만 알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간단한 것은 W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W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그게 우리가 마지널과 조인트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에 또 줄줄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자, 이그젬플을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이그젬플이 책을 가져온 학생들은 보세요. 먼저 22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22 직전에 21은 아니고 21도 아니고 22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C는 AX 더하기 BY이고 W는 CX 더하기 DY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바로 G죠. 이 함수가 H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돼요? 매우 간단하죠. 그 J라고 부르는데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AD-B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값을 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가정은 뭐겠어요? 이걸로 결국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Y 페어에 대해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넌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겠어요. 넌리니어 트랜스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20인데 이렇게 하겠어요. R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잡고 세타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C라든가 매틀랩에 artan2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크 탄젠트 두 번째 거라는 뜻인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artan이 있고 아크 탄젠트가 있고 artan2가 있는데 탄젠트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탄젠트 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탄젠트 세이타.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연속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계속 파이 간격으로 싱귤러리티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죠?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아크 탄젠트 펑션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X와 Y가 둘 다 양수일 때와 둘 다 음수일 때를 구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틀랩이나 C로 여러분이 그 서브루틴을 짤 때는 두 개의 베리어블의 함수로 artan2라는 것을 정의를 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 요 부분으로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매핑을 하긴 하는데 x, y가 둘 다 양수일 때는 그냥 그대로 매핑하고 x, y가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3, 4분면에 있는 각으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호를 보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부호를 보고. 알겠어요? 요 안에서만 매핑하면 어떻게 돼요? 1, 4, 4분면으로 매핑하죠. 세타를.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에는 그냥 인버스 탄젠트 x분의 y라고 되어 있고 또 그래놓고는 세타는 또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매틀랩이나 C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아크탄젠트 2 펑션으로 매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카테시안 코어디닛을 폴라 코어디닛으로 매핑하는 넌리니어 펑션들이 G와 H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나요? 요거를 G, H로 놓으면 괴롭죠,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G 인버스, H 인버스를 생각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써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는 X고, 그러니까 인버스 함수를 구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까 그 말이 성립이 될 거예요.
이그젠플을 못 들어줬는데, 자, 이걸 보면 사실 이해가 금방 가죠. 보세요. 이게 G 함수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요게 인버스 함수고 여기 인버스 함수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각의 인버스 함수는 R과 세타의 함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걸 구할 수 있으면 어때요? 분모에 안 넣고 그냥 바로 분자에다 곱하면 됐죠. 여기서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어때요? R에 대해서 미분하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당연히 이거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이고,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해보면 이게 R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R 제곱. 네, R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어때요? R, dr, d 세타 이렇게 되는 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인버스 펑션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매핑을 편미분한 것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6의 22가 되겠어요. 23은 이렇게 돼요. G는 U라고 했는데 그냥 X 더하기 Y고 W는 X 빼기 Y예요. 그러니까 두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합과 차로 했어요.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뭐 그냥 리니어 매핑이죠. 맞습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리니어 매핑이잖아요. AD-BC 해보면 0이 안 되죠. 그럼 뭐 그냥 하면 되지인데 이것은 사실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면 흥미롭게도 G와 W가 나중에 나오지만 uncorrelated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특히 X와 Y가 가우시안이면 G와 W가 인디펜던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어요. 네. X, Y가 하나 없이 무조건 고리를 상관없이는 아니고요. 이게 베리언스가 같아야 돼요. 베리언스가. 네. 베리언스가 같을 때는 uncorrelated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류하고 합시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중요할 뿐이에요. 특별히. 그러니까 수많은 리니어 트랜스폼 있잖아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수많은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는데 특히 합과 차는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4가 있어요. 24부터 25, 26 이렇게 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때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하나로 매핑될 때 어떻게 자코비 방법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어때요? W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간단한 X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하나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W를 오그질리어리 베리어블이라고 책에서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디오에 보면 aux 이렇게 돼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오그질리어리죠. 그래서 이 24번부터는 다 구해놓은 걸 보면 하나의 덴서티를 구하라고 하는데 다 적분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Z가 X 더하기 Y인데 그냥 구하라고 하니까 W를 X로 Y로 놨네요. 네,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6의 25도 있는데 6의 25가 이제 좀 흥미로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X와 Y가 둘 다 유니폼 0,1이고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니폼 0,1 하면은 그냥 특별한 덴서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배웠었잖아요. 그 인버스 프로블럼 어떤 거였어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그것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라면 항상 유니폼으로 매핑할 수 있고 유니폼으로 매핑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걸로 매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때요? 컨티뉴어스에서 유니폼으로 올 때는 이 컨티뉴어스라는 게 필요했지만 심지어 유니폼에서 다른 걸로 갈 때는 컨티뉴어스도 상관없고 디스크리트도 상관없고 믹스트도 상관없었어요. 그만큼 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어떤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유니폼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x와 y를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r이라는 것을 z로 합시다. 네. z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z는 정의하기를 x와 y가 둘 다 유니폼인데 이렇게 써요.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2 로그, 내추럴 로그예요. x.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2파이의 y. 이렇게 하고 w는 어디 갔어요? 여기서는 지금 오그질리어리를 안 했네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뒤에. 빼먹었나?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z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죠. 이것에 의해서 매핑되는. 잠깐만요. 뭔가 이상한데. 이게 지금 빠졌어요. 이렇게 합시다. 네, 이거 뭐 잘못됐어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개를 만들잖아요. 인디펜던트한 것으로. 그러면 놀랍게도 Z와 W가 인디펜던트 가우시안으로 바뀌고, 인디펜던트 가우시안? 아니요. G, W가 가우시안 덴서티를 G와 W가 조인트 가우시안 덴서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것이 R에 해당되고 이것이 세타에 해당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어때요? 2파이의 y는 어때요? 0에서 2파이까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보면은 저게 레일리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얘를 제곱해보면 익스포넨셜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우시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가우시안이 되는데, 계산해보면 이거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우시안을 만들 때 어때요? 유니폼에서 가우시안 만드는 방법은 가장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법은 뭐죠? 말 그대로 CCDF를 이용하는 거죠. 가우시안 CCDF는 근데 클로즈드 폼이 존재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에서 우리가 태뷸레이트 해놓은 거죠. 고등학교 책에서부터. 책 뒤에 보면 왜 정규분포 이렇게 해놓고 막 테이블이 쫙 나오잖아요. 로고 테이블처럼. 여러분 때는 안 나왔어요? 저희 때는 있었는데, 수학의 정석 제일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가우시안 CCDF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우시안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로그 함수가 엘레멘터리 함수냐 의문이 좀 있고, 삼각함수가 엘레멘터리 함수냐 의문이 있지만, 저거는 다 어때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뉴메리컬 메서드로 만드는 법을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우시안 CCDF는 보통 없거든요, 찾아보면. 물론 매틀랩에는 또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근데 아마도 테이블을 넣어놔서 여러분이 매번 구할 때마다 어프락시메이션 하도록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C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데 가우시안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우시안 CDF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의 26을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했어요. Z를 X와 Y에 곱으로 놓고 W를 X라고 놨어요. 아마도 이렇게 놓은 게 얘가 오그질리어리 베리어블이고 사실 원하는 것은 곱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이런 함수들은 어때요? 편미분이 매우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G와 W의 조인트 덴서티를 구할 수 있고, 그러고 나면 Z만의 마지널 덴서티도 적분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의 27도 있어요. 6의 27은 Z는 합이고 W는 디비전으로 돼 있어요. 이 경우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6의 28에도 또 뭐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 G는
루트 뭐 y 나누기 어떤 n의 x.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w를 y라고 도입을 해서 또 푸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의 29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냥 계속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떤 f라는 함수를 x 나누기 m 뭐 이렇게 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도입을 하죠. g는 f 이렇게 f 아닌데 잠깐만요. 네, 하여튼 여러분이 어떻게 적당히 오그질리어리 베리어블을 동원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섹션 6의 3도 뭐 간단해요. 핵심은 뭐죠? 핵심은 여러분이 자코비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자코비의 방법을. 그래서 어떤 때는 인버스가 쉽게 구해지면 인버스 펑션의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되고 안 그러면은 그 gh 펑션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그 절대값으로 나눠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조인트 덴서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과정에서 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가 나오느냐? 적어도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두 개로 바꿀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있죠? 핵심은 어때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는 식. 그것이 왜 디터미넌트 꼴이냐 해서 우리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식 기하에서 고등학교식 좌표 평면상에서의 기하로 바꿔서 삼각함수의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 하나를 써서 바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막 건너뛰어서 6의 4 해서 조인트 모멘트를 봅시다. 자, 지난번에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모멘트를 배웠죠. 그래서 first order, second order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non-central 모멘트고 nth order.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고, 맞습니까? absolute moment라고 했죠. 그 다음에 central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균을 넣었었죠.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A 값을 가지고 또 모멘트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계열을 하나 선택을 해요. 6개가 있지만 그럼 여기서는 nth 오더는 단 하나 나오죠. 세컨 오더 그러면 이거 제곱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컨 오더 non central moment라고 하면 여기서 이게 n이 2인 거죠. 다른 게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도 세컨 오더고 얘도 세컨 오더고 얘도 세컨 오더죠. 맞습니까? 그래서 세컨 오더 모멘트가 이제 3개가 됐어요. 물론 왜 4개가 아니냐? x 곱하기 y는 리얼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돼서 3개만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민을 빼서 뭐 수없이 정의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알겠지만 기억을 되돌려 보면 이 조인트 모멘트를 정의하기 전에 우리가 뭘 정의했죠? expectation을 먼저 정의했어요. expectation. 맞아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을 정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expectation of x의 n승은 x의 n승을 z라고 놓은 다음에 본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z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랜덤 베리어블의 기대값을 먼저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걸 z로 놓고 z의 pdf를 안 구하고도 x의 pdf만으로 구할 수 있다. 그게 뭐였죠?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한 걸 해야 되겠어요. 동일한 걸. 그래서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순서가 그런지를 보세요. 먼저 여러분이 z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해요. 정의됐죠? 그러면 z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죠? 만약 z의 덴서티를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아요. 펑션, 싱글 펑션에 대해서는 투 펑션에 대해서는 각각 기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문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z가 g of x, y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방금도 언급했지만 Fundamental Theorem of Expectation이라는 것을 확장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네. 참고로 이건 어떻게 증명했죠? 네, 똑같이 했어요. 그렇죠? 요 부분을, 그렇죠? 요 부분을 인버스 매핑을 이용해서 결국은 어떤 서메이션 오브 예로 되고,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에서 적분은 모든 것에서의 적분이다. 이렇게 하고 말았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명은 하지 않겠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 expectation of something인데, 그렇죠? 이게 function of random variables일 때는 이 안에 있는 랜덤한 게 뭔지를 봐요. 그럼 x도 랜덤하고 y도 랜덤하죠. 그러면 랜덤한 거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얘의 joint density로 값 곱하기 확률 밀도로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expectation of something은 something 곱하기 확률이에요. 그것의 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 y가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x, y의 덩어리 density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걸 잘 기억 못하고 있으면 이상한 짓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걸 할까요? 나중에 합시다. 지금 정의도 안 했는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정의를 안 했으니까 지금 하면 헷갈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자, 이거는 어떻게 하죠? x, y가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을 때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x의 마지널 덴서티를 가지고 하면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곱의 덴서티를, 그러니까 이 곱을 z라고 놓고 z의 덴서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더블 인티그레이션의 값 곱하기 확률 밀도 dx, dy 해서 다 적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게 컨티뉴어스일 때고 디스크리트일 때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더블 서메이션으로 하면 되는데, 주의할 거는 xi, yi들에 대해서 해야죠. 매스가 0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틀림없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뭐가 이상하죠? 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을 쓸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CDF를 가지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 Discrete Random Variable, Mixed Random Variable 할 수 있었죠. 근데 두 개일 때는 우리가 포인트 매스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디스크리트라고 해서. 라인 매스도 배웠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라인 매스가 있을 때는. 물론 라인 매스가 있을 때도 어때요? 임펄스 펜스라는 것을 정의하고 나면 사실 그냥 요식을 쓰면 간단해요. 그런데 어느 경우든 간에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려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무슨 인티그레이션? 여기는 어떻게 써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나요?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스틸즈의 인티그랄을 써서 해야 되는데 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안 찾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것은 뭐죠? y제곱이죠. 이렇게 하면 이 세 개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Second order moments of two random variabl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트 수가 이제 늘어났죠. First order moment는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겠죠. X의 expectation, Y의 expectation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joint moment라는 걸 정의했는데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의 expectation은? 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expectation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되냐 그러면 expectation은 linear operator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임을 지금 보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리니어 하냐? 왜 이 expectation을 리니어 오퍼레이터냐? 왜 되죠? 왜 돼요? 물론 이제 요거를 풀었으면 되죠.
풀어서 보면 왜 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티그란드를 expand하고 그러면 두 개의 인티그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쓰는 건 뭐예요? 만약 x 곱하기 이렇게 되면 y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이거를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y 곱하기 이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접근하면 이거를 또 마지널라이즈 해서 각각의 기대값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수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는 이렇게 됩니까 항상? 이게 not in general이죠.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언제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런데 인디펜던트 해도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면 왜 될까요? 인디펜던트 하면 XY가 인디펜던트 하면 왜 돼요? 또 똑같이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expectation이라는 것은 노테이션이에요. 이 기호는 노테이션이니까 여러분이 정의를 써보면 돼요. 정의를 쓰려면 당연히 두 개의 랜덤 퀀터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고, 인디펜던스는 이 녀석이 팩터링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는 멀티베리트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어요. 이게 셀퍼럽을 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이 함수가. 그래서 이것이 expectation of x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of y라서 돼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면 저게 되는데 인디펜던트 한 것만 저렇게 되냐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한 것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z값을 구해요. x에. 그 다음에 y의 z값을 구해요. z값이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민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는 거죠. x의 민을 빼고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나누고 y의 민을 빼고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떤 값이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요. 이것을 correlation coefficient라고 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부르는지는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서도 조인트 가우시안 나오고 여러분 숙제 나오지만 다 스킵하고 나중에 다음 챕터 들어가면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우시안일 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correlation coefficient가.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correlation coefficient는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발생해요. 특별한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만약 1이면은 얘는 얘와 같아요.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의 이놈과 같아요. 어떤 면에서? 스케일을 해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녀석도 어때요? 특별한 세컨 오더 모멘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하기를 코베리언스라는 것을 정의해요. 두 랜덤 베리어블에. 정의하기를 민을 빼고 정의를 해요. expectation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correlation coefficient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코베리언스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자, y 자리에 x를 넣으면 이게 뭐가 되죠? x의 베리언스가 되잖아요. x 자리에 y를 넣으면 어때요? 이것은 y의 베리언스죠. 맞습니까? 루트를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바뀌고 요거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요 expectation 안에 어때요? 조금 전에 봤던 요거 나누기 시그마 x고 요거 나누기 시그마 y가 되잖아요. 그래서 correlation coefficient는 코베리언스들끼리의 관계예요. 크로스 코베리언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크로스 코베리언스를 코베리언스 각각의 코베리언스의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잠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죠?
여러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벡터가 있을 때 벡터를 그 크기로 나누고 내적을 하면 이게 어떤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사이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운드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에 해당이 돼요. 그럼 1이라는 것은 뭐예요? 얘가 얘와 평행한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얘의 어떤 스칼라 배라는 거죠.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얘의 스칼라 배인데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 네거티브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시간이 너무 지났네. 결론적으로 이 이너 프로덕트를 마치 내적처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적처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그 선형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리니어 MMS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기하학적으로 해석해요. 이 익스펙테이션을. 그래서 Geometric Interpretation of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와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마도 다음 학기에 들을 Estimation Detection Theory에 가면 줄줄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다는 못했고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6에서 하다가 말았고 다음 시간에 그래서 uncorrelatedness 뭐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의 5에서 joint characteristic function 그 다음에 6의 6에서 conditional distribution 그 다음에 6의 7에서 conditional expectation 해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챕터 6를 끝낼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챕터 7으로 가는데 챕터 7의 절반은 벡터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책에는 랜덤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지만 파이나이트한데 이제 뭐예요? 여기서 오메가가 나와서 펑션이 이제 여러 개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거나 두 개인 것만 했죠. 여러 개인 걸 하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여러 개가 아니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거라고. 그 다음에는 양쪽으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거고 그 다음에는 셀 수 없이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것을 하겠어요. 여기까지 합시다.